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시장이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한다 해도 전혀 빠질 기세를 보지 않고 미국장이 빠져서 마감이 되더라도 국장은 아주 뜨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유동성의 파티 속에서 지금 시장이 매우 뜨겁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지금 시장은요, 미국 시장이 어쩌고 저쩌고 트럼프가 어쩌고 저쩌고 전혀 이런 거에 상관하지 않고 일단은 모멘텀이 붙기만 하면 엄청난 자금이 들어와서 지금 들어 올리는 그런 굉장히 강세장 불장의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말은 모르겠어요. 이게 어떠한 자금의 성격인지는 모르겠고 그런 흐름도 사실은 일개 개인이 알 수는 없겠지만은 12월 말 부터 들어왔던 말 그대로 스마트 머니의 흐름이 끊기지 않고 있다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지금의 시장은 굉장히 강한 흐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제 그런 말을 했어요. 물려도 충분히 살려주고 하는 시장이다라고 했는데 단 많이 올라간 종목에서 물리면 안 되겠죠. 의미 있는 자리에서 물리는 건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가가 아직 폭등하기 전에 이평선이 수렴하고 미래 모멘텀이 있으며 여러 가지 관점에서 갈 수 있는 제반 사항이 다져져 있는 종목군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러지 않고 최근처럼 급등했던 로봇주 후발 포모에 빠져가지고 사고 원칙 없는 매매에 의해서 물려있다라고 한다면은 어찌 보면은 지금같이 좋은 시장에 굉장히 큰 시련을 겪을 수도 있는 부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의 시장은요, 제가 볼 때는 기준을 명확하게 잡고 또 마음가짐을 굉장히 강하게 우직하게 좀 담대하게 그렇게 시장에 임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좀 보는 것이 모든 강세장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 이상으로 종목이 빠르게 상승하고 생각보다 더 높이, 더 많이, 더 길게 올라가는 습성을 보이는 게 흔히 말하는 강세 패턴의 전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사실 어찌 보면은 눌림이라는 게 잘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조정이라는 게 이 주도주 안에서 잘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저는 사실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그 리스크를 보고 더 많이 취할 수만 있다면 들어가서 수익을 내는 것이다. 비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라는 전략이기도 한데요. 사실 그게 모멘텀 투자의 돌파 추세 매매의 정석이고 윌리엄 오닐의 이 커비드 핸들의 전형적인 패턴의 기본 방침이고 또한 종목을 돌파를 시킨다라는 것은 새로운 돈이 새로운 시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그 자리가 높아 보이지만은 그 자리가 시간이 지나고 보면 시작이 되는 시작점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시장을 바라본다면 지금의 시장 강하게 드리블 걸고 대응해야 된다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고 최근에는 매일같이 매매 좀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때는 굉장히 저도 보수적으로 보고 종목 수도 많이 줄이고 매매도 안 하면서 지냈던 시간이 많았는데 지금은 매매 횟수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주도주가 너무 많아요. 주도주가 너무 많고 할 수 있는 종목도 많고 종가 베팅에 대한 확률 베팅도 매우 좋은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계속 제가 카페에다가 종종 기사, 그러니까 종목에 대한 의견을 드려요. 보시면은 도움 될 거예요. 카페24도 마찬가지 관점으로 지난번에 다 올려놨던 부분이고 보면 이것도 어제 시장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대신 어떤 종목을 봐라. 오늘도 아침에 시장 핵심 제로성 게임에 하는 시장 여기에 종목 다 찍어놨지. 하나 시스템만 봐라. 이거를 추천한다. 대장 주고 높은 가격에 가격을 올리는 이유는 주도주니까 이런 거고 얼마 전에 카페24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그냥 박아줬기 때문에 이것도 떠먹여주는 거나 마찬가지고 요즘 시장이요. 수급하고 물량 늘어난 거 사실은 이런 것들 여러분들 그냥 공짜죠. 공짜. 반응이 없으면 사실은 제가 할 재미도 잘
없습니다. 돈 되는 정보를 그냥 압축해서 놔뒀다라는 거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여러분들. 사실 관점이라는 게 그래요. 관점이라는 게 지금과 같은 이 화로와 같은 팔딱팔딱 뛰는 시장에서 중요한 트리거가 될 만한 이슈를 알고만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주도주가 뭔지만 알고만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관세도 문제 없다. 미국장 빠져도 국장 뜨겁다. 지금은 강세장이다. 주도주에 편승하시고 이슈와 모멘텀을 기억하면서 지금 시장은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 라고 믿고 시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오늘 보면은 지수는 그냥 그저 그런 흐름이었는데, 뭐 코스피는 0.37%, 코스닥은 오히려 빠지는 흐름이었죠. 하락 종목 수도 월등히 많고 상승 종목 수가 제한된 상황 속에서 장 막판에 올라서 150개가 늘어서 그렇지 장중 120개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하락 종목 수도 많은 흐름이었습니다. 대신 오늘 명확하게 이 조선과 방산 쪽에서 엄청 강력한 시장의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내가 이들에서 승부를 못 냈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매매 쉬고 잡매매를 줄였으면 돼요. 제가 볼 때는 잡매매를 줄였어도 오늘 시장에서는 괜찮았다. 왜? 지수로 보면은 조정을, 기술적 조정은 일부 감내하고 가야 될 구간이기 때문에 기술적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서 지수는 조정을 받은 것이고, 대신 강세 흐름을 보였던 종목군들은 훨씬 더 매우 뜨겁게 움직였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놀았어야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국 시장은 요즘 지수가 급락했는지 여부만 사실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 주요 빅테크 주가 흐름도 사실 별로 요즘은 관심도 없어서 체크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 국장의 영향이 거의 미미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예전 같으면 엔비디아 급등과 함께 SK 하이닉스 그리고 HBM 밸류 쪽 팔란티어 급등과 함께 AI 섹터가 올라야 되고, 테슬라와 함께 자율주행, 테슬라와 함께 자율주행, 그리고 뭐 GEV와 함께 전력 인프라가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었다면, 지금은 전혀 딴 세상의 한국 시장이고 한국만의 플레이가 아주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장세이며 오히려 외세의 영향을 안 받고 있으니 더 좋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은 지속적으로 강세장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만큼 폭발적인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주도주에서는 보다 더 공격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으면 먼 산 구경해야 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대신 반복적으로 언급하지만 어렵습니다. 매수하기가, 왜냐면 엄청 빠르고 당연히 많이 올라가고 하니 무섭고 그러는 거죠. 그럴 경우 저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의 크기를 어느 정도 산정하고 이를 각오로 하지, 들어간다고 무턱대고 다 수익 낸다 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제가 마인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앞으로 종종 드리겠다라고 말씀하는데, 실패에 대한 두려움,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 주식의 많은 부분을 제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사실 어떠한 경우에는 이익을 빨리 취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많을 수밖에 없죠. 대신 분할 매도로 그런 거는 대응을 하는 거고, 종목을 살 때도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면 됩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서 두렵다면, 그 자리에서 비중을 싣기 어렵다면 비중을 줄이면 되는 거고, 비중을 줄여서 많이 떨어졌을 때 일정 범주 내에서 내가 버틸 수 있다면 추가 매수로 버텨보는 거고, 이 한계치를 넘어간다 싶으면 과감하게 손절하고 다시 포지션을 잡으면 됩니다. 왜? 내 기준이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주도주를 보는 안목이 있다면, 그러한 훈련이 되어 있다면 지금 시장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은 시장이다. 왜? 바로 대금이 어마무시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시장이다 할 수 있고요. 이 대금이 사실상 죽기 전까지는 시장의 조정은 일정 부분 올 수는 있으나 얕은 기술적 부분에서 왔다가 그냥 가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 한 가지, 국내 증시는 현재 제로섬 시장입니다. 모든 게 좋을 수가 없어요. 최근 로봇과 유리기판이 미친듯이 폭등했는데 지금은 어떻죠? 말 그대로 레인보우만 덜 빠지는 정도지 나머지는 다 뒤졌다고 복창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봇이나 이쪽을 보지 말라는 것이고, 한 섹터가 엄청나게 폭등한 이후에는 1등주 2등주만 올라가지 나머지 종목군들은 다시 고점을 돌파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로봇도 1등주 2등주만 체크를 해놓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평선의 첫 자리라든지
시세의 시작점이라든지 많이 밀렸을 때 그때나 좀 볼 것이지, 후발 비대장주는 아예 안 보는 게 좋다. 그래서 하락할 때 그러한 종목군들이 더 하락의 폭이 더 큰 겁니다. 강한 대장주는 하락의 폭이 적은 거는 떨어지면 어찌 됐든 저가에 사려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유리기판 쪽은 아직 종목들이 각각의 이슈와 힘이 살아있는 듯 합니다. JNTC가 오늘 IR이 좀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IR이 굉장히 좋았던지 시간에 굉장히 강한 흐름에서 좀 마감이 되는 것 같은데요. 시간에 보면 뭐 캠트로닉스 8%, JNTC 4.6%, 캠트로닉스가 가장 많이 오르고 마감이 됐네요. 캠트로닉스가 가장 많이 오르고, JNTC도 이쪽은 이따가 뭐 좀 봐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각각의 이슈죠. JNTC는 IR에서 아마도 뭐 글로벌 양산에 대한 가능성이 지금 언급이 된 것 같다라고 막 말이 좀 도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고, 캠트로닉스는 이번에 이 회사 하나를 인수를 했는데 이 유리기판 관련된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회사다라는 게 좀 부각이 되면서 일단은 강하게 시간에 올라오면서 이번 파트스에는 시간의 대장주 역할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취임 이후 조용하던 조선 쪽에서 특히 미 해군 함정과 군함 정비 부품 동맹국 생산 가능 법률 발의가 오늘 시세의 트리거라고 볼 수 있고요. 말 그대로 이렇게 한쪽에 초대형 거래 대금이 터질 경우에는 웬만하면 이쪽에서 승부를 보시고 쉬는 것이 답이다 말씀드립니다. 대신 대형주가 하나에어로는 2일 연속 초급등에다가 하나오션, 하나시스템도 마찬가지 관점인데요. 그나마 하나시스템은 오늘 더 올라서 상한가란 아침에 장 초반에 조금 더 올라간 이후에는 그 이후에 주의를 해서 봐야 될 거예요. 단기 급등이 많고 이격이 극대로 벌어진 상태에서 연속 한 두 번 정도 급등을 나와버리면 그 이후에는 단기 이격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또한 바이오로 지금의 시대는 AI 투자의 시대입니다. 빅테크가 500조, 스타게이트 720조, 유럽 300조, 프랑스 130조, 아마 더 있겠죠. 이게 얼마입니까? 데이터 센터 향 납품 기업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력 인프라 쪽도 같이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바로 종목군들 보면서 넘어갈게요. 먼저 좀 지수 잠깐 봐야 되는데, 지수는 코스닥 기준에서 얼마가 올라오고 얼마의 폭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제가 보는 관점에서 여기 음봉의 시작점, 이 구간이 당연히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일단은 지수는 저항을 맞은 거고요. 여기서 좀 더 올라간다 하면 이런 구간도 각각의 저항의 영역이 되는데, 여기에서 저항을 완만하게 소화하고 11선과 이격을 좁힌 상태에서 올라가게 되면 주가는 레벨업이 되면서 이 윗구간까지 트라이 하려고 갈 수도 있겠다. 일단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보고 있고, 가급적이면 지수가 빠지더라도 이때 돌파를 시켜놨던 733포인트를 이탈하지 않은 선에서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와 주면 조금 더 점수를 높게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도 지수가 굉장히 좋아요. 삼성전자가 잘 버티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단기 박스권을 뚫으려고 하는데, 이걸 뚫을 때는 삼성전자가 뚫어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구간에서는 제가 볼 때 매수의 영역으로 봐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최근에 드디어 이런 저항을 뚫어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구간에서 저항을 소화하게 되면 삼성전자도 돌파를 시도하겠죠. 많이 올라가면 한 이 정도 구간, 혹은 많이 올라가면 뭐 64,000원 까지는 일단 삼성전자의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수도 있는 자리일 것 같습니다. 많이 올라가면 이런 자리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삼성전자와 함께 지수의 이 버티는 힘이 생각보다 강하기 때문에, 코스피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형주부터 볼게요. 오늘
시가에 현대중공업이 시가가 조금 세네 생각을 했는데 시작하면서 순간 쏴버려 가지고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엄청 빠른 시가 이후에 상승과 함께 바로 돌파를 해서 하는 순간 이제 현대 이쪽은 못 봤고요. 하나오션도 시가가 좀 떴는데 워낙 높게 있던 상태라 시가 뜨고 좀 밀리는 흐름이었고, 그 이후에 하나 시스템이 거래 대금을 상당히 많이 뿜어냈는데요. 오늘 문자로 추천을 했던 가격은 26,300원 구간이었는데 사실 이 구간에서 샀다가 우리는 털렸습니다. 사실 이 구간인데요. 샀다가 올라오면서 털려버려 가지고 뭐 이 이후에는 눌림으로 보자라고 가격을 계속 올리기만 했지, 사실상 이거는 초강세 종목에서 여기에서 매물 소화하고 돌파가 나오는 형식으로 대폭등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가 한 17% 정도 됐던 것 같고, 여기서 여기까지도 굉장히 많이 상승이 나왔는데요. 저는 아쉽게 딱 이 구간에서 여기에서 이제 전량 매도를 하면서 일단은 마감을 좀 졌는데, 오늘 하나 시스템 돌파라든지 위치라든지 이거는 공부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차트입니다. 모든 종목의 이 메커니즘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악성 매물대가 거래 대금을 실려서 4천억짜리 악성 매물대가 나왔는데, 이 자리를 특히 이제 이 자리를 볼 때는 앞에 이 음봉들을 뚫고 올라가서 지지를 해주면 관성에 의해서 이런 구간까지 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가는 이런 구간까지 가는 거고, 여기에서 오랫동안의 매물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매물 소화하는 과정을 거친 이후 돌파가 돼 버리니까 거의 폭등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하나 시스템은 이렇게 좀 매매가 됐는데 뭐 나름 나쁘지 않은데, 이 위에 올라간 폭이 워낙 커서 이 중간에 매매를 좀 못한 게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쉽기도 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이었고, 일단 완벽하게 박스를 돌파한 상태에서 상한가인데요. 지난번에 이렇게 강세 연속 이틀 강세를 보이고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 폭이 30%였죠. 30% 하고 그 다음에 3% 10%, 그러면은 여기에서 뭐 추가로 더 올라간다면 이게 하나의 박스라면, 한번 올라갈 때 이 정도 크기로 올라간다면 주가가 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무래도 오늘 장 막판에 좀 지저분하게 예상을 갔기 때문에 내일 시가가 뜨고 나서 훅 밀렸다가 다시 말아 올리는 그런 대형주 안에서 약상 매매도 일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내일은 종목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한화오션도 엄청 강하게 좀 올라왔는데요.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격이 극도로 벌어졌습니다. 월봉 기준에서 69,000원이 나름 강한 저항 구간이었는데, 오늘 월봉 구간에서 이런 구간이 돌파가 돼버렸죠. 7만원짜리가 돌파가 되면서 올라왔는데, 저는 항상 주목하는 것은요, 이 양봉의 시가 맥시멈을 8만원 잡고 봐야 되는 것 같고, 이 월봉의 윗꼬리 74,500원인데요. 74,500원. 이런 구간에서는 제가 볼 때는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는 조금 주의를 하고 볼 필요는 있겠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단기간에 너무 강하게 올라와서 이격이 과도한 상태의 주가는 언제나 되돌림이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거는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과거 이렇게 보면 에코프로 차트와 참 유사한 부분이 참 많은데요. 에코프로만큼은 아니겠지만 에코프로도 이렇게 촘촘하게 가다가 그 마지막에 아주 화려하게 시세를 내고 여기서 단기 고점을 맞고, 이 단기 폭락의 강도가 매우 크죠. 매우. 근데 이거를 다시 하나오션으로 대입을 해서 보면 단기에 쭉 급락을 한 상태에서 고점에서 봉의 길이가 극도로 벌어졌다. 그럼 여기서 한번 더 올라왔을 때는
네,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조심해야 된다. 이제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HD 현대중공업은 저는 이거를 과거에 사서 작년에 산 거 아직도 들고 가고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가총액이 31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 번 더 올라가면은 일단 뭐 정리를 해 버려야 될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종목이라는 게 이 대형 테마를 타게 되면 과거 삼성 SDI의 시가총액 2차전지 시가총액을 보면 대형주가 뭐 정신없이 올라갈 때는 그 시가총액의 규모 자체가 천문학적으로 올라가죠. 81만원, 지금 20만원이면 4배니까 그 당시 삼성 SDI의 시가총액은 50조였네요. 50조였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에코프로 BM의 경우에도 이때 50만원까지 갔을 때 지금으로 대충 4배 잡으면 40조 45조가 됐기 때문에 이 정도로 시가총액을 펌핑을 시켜버릴 수도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일이라도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해하고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단지 이격도가 항상 과대하지만 이격도가 대형주가 이런 식으로 이격이 매우 벌어지면 올라가더라도 단기에 급락이 세게 나올 수 있다. 지금은 그 급락 안 맞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자, 조선은 이렇고요. 하나에어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에어로도 굉장히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또 한 번 더 올라가잖아. 단기 과열, 그 투자 주의 뭐 이런 것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수급이 아무리 좋든 한 번 더 뿜으면 절대 쳐다도 보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반도체 삼성전자 이야기 들으면서 최근 DB 하이텍이라든지 이런 반도체 종목군들 최근 상승이 가파르게 나왔고 조정을 좀 기다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도 DB 조정을 좀 기다려 보면 좋을 것 같고, 제주 반도체라든지 강하게 올라왔다가 조정을 완만하게 받는지 체크해 봐야 되고, 어버브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조정 받아서 11선 근처까지 내려오면 한번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칩셋 미디어는 엊그저께 매매하고 나서 추가로 매매 계획은 없고요. 자, 반도체는 이 정도 보고, 이 데이터 센터 확장에 따라서 이수페타시스 굉장히 좋은데, 사실 이거 내일 우리 시가 베팅 혹은 밀렸을 때 매수 계획을 잡고 마감 방송을 제가 회원님들한테 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 뭐 실적 발표와 함께 일단은 갭을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갭 들면은 음봉 맞을 가능성이 높고, 음봉 맞고 또 많이 밀려 내려오면 의미 있는 구간이 39,000원 이하권에 있기 때문에 수렴과 하락을 병행하다가 결국은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왜? 두산이라는 그룹도 엔비디아에 직접 납품하고 있죠. 근데 이수페타시스는 엔비디아 뿐만 아니라 다른 구글, 뭐 아마존 등등 하이퍼스케일러들에게 직접 납품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훨씬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반도체는 지금 두세 종목만 좀 보면 괜찮을 것 같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 고점 구간에서 어제 인위적인 반등이 좀 나온 이후에 개파락을 하니 좀 밀렸는데요. 보통 이런 거는 이음봉 첫 자리는 또 빠지면 드론은 올려줄 겁니다. 드론은 올려주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신규로 접근할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보면 클로봇이라든지 최근에 상한가 가고 단기에 엄청 급등했던 종목이 떨어지는 낙폭의 강도를 보면 고점 대비 살벌하게 떨어집니다. 뭐 기술적으로 보면 이러한 11선 근처 2음봉, 3음봉 첫 자리에서 뭐 반등은 하겠는데 그닥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이런 종목들도 보통은 그래요. 21선, 이평선 첫 자리에서는 돌려는 주겠지만 그닥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별로 매매하고 싶지는 않다. 이쪽이 매매하고 싶지는 않다 생각이 들고, 뭐 한국 무브넥스는 회사에서 관련이 없다 해버리니까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기현상도 나오고 있고요. 아무튼 지금 변동성 많이 심합니다. 로봇 섹터, 로보티즈도
마찬가지고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최근에 급등했던 솔트룩스, 마음 AI, 이스트 소프트 등등은 단기적으로 지금 시세가 좀 꺾이는 부분이라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오늘 이스트 소프트는 하나 손절을 좀 했네요. 약하게 손절을 이렇게 봐야 되나? 돌파로 좀 들어갔다가 손절을 좀 하고 나왔고요. 좀 아니다 싶어서 이거는 좀 바로 손절을 좀 했고, 그 다음에 원전에서 BHI가 최근에 어제 시간 외에서도 1000억, 그리고 오늘 장중에 1400억 또 추가 수주를 했습니다. 기존 수주 잔고가 1조 4천억이 있는데 추가로 2400억을 수주했죠. 그럼 수주 베이스로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는 회사가 되는데,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수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내일 눌렸을 때 한번 관심 가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리기판에서 JNTC가 이 시간에서 초급등을 하는데 종가를 굉장히 양호하게 좀 마감을 하고 급등을 했죠. 보통 저항 구간을 볼 때는요, 이 음봉, 몸뚱아리 있는 음봉을 저는 가장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하는데요. 음봉의 몸통이죠. 음봉의 몸통, 이 구간이 강력한 매물대, 이 구간이 매물대, 그 다음에 바로 위에 올라오면 28,140원인데 29,300원에 강한 매물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일 시가 뜨고 이 자리를 돌파하고 지지해야 이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를 넘기기 위해서는 정말로 뭐 글로벌리하게 양산을 시작한다라는 이슈가 나와줘야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재료가 오피셜하게 나온다든지 혹은 뉴스로 나온다면 한번 그때는 관심 가져볼 것 같고, 캠트로닉스가 시간의 강세인데 저도 오늘 이거는 시간의 매매로 해서 수익을 좀 내고 나왔던 종목이고요. 시간에는 당연히 첫 파동에서는 안 들어가고요. 이것도 시간의 강의를 제가 회원님들한테 해줬는데 항상 지지와 저항입니다. 처음에 올라올 때 26,600원, 모든 종목은 첫 돌파는 안 된다. 처음 거는 보지 말고 그 이후에 여기서 들어갔고요. 7시 5시 20분에 여기서 들어갔고 한 번 쉬고 두 번 쉬었다가 여기서 전량 매도 하고 마감을 쳤는데, 중요하죠. 당일의 고가가 일단은 25,900원, 26,000원. 일단은 당일의 고가를 넘겨놓은 상태에서 어제 만들어졌던 악성 매물대를 넘기게 되면 시세는 여기까지 바라보고 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매물대가 27,500원이 엄청 강력한 매물대가 존재합니다. 이 매물대를 시가 이후에 완만하게 돌파를 해준다면요, 이 윗자리를 넘기고 29,700원 혹은 3만원 근처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생각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정쩡하게 여기가 시가가 떴으니 시가 베팅이 아니라 확실하게 매물대를 돌파하고 위에서 강한 시가가 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밖에 뭐 시간이 없어서 나머지 종목군들 다 보긴 그런데요, 지금 시장 좌우지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종가를 대동기어를 좀 들어갔었는데요, 종가에 조금 더 올려주는 그림이 나왔으면 아마 매도를 안 했을 것 같은데, 분할 매수를 진행을 했는데 다 사지지가 않아 가지고 뭐 물량도 얼마 없어서 얘는 동시호가에 매도하고 마감을 졌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